안녕하십니까. 아트코리아 방송입니다. 오늘은 박명인 평론가님 모셨고요. 그리고 남궁원 서양한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할 토크 제목은 한국미술협회 진짜 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술가들이 모인 조직은 그 시대 상황과 다르거나 또 다른 양상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크쇼는 한국 미술의 개혁이라는 그 익숙한 화두를 넘어서 개혁의 진짜 출발점은 어디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성찰해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또 단지 선거의 공정성이나 청년 작가 참여 확대를 넘어서 조직의 존재론적 이유나 또 리더십의 윤리적인 구조, 또 예술 행정과 권력의 본질 관계를 짚어보려 합니다. 두 분 깊이 있는 통찰이 오늘의 대화의 날카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바로 첫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수십 년간 반복된 이사장 선거 논란의 핵심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박명인 평론가님. 지금 회장 선거가 아니고 이사장 선거인데 네. 사단법인이 되고 나서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국 단위로 선거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회 때 총 원인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회비 문제가 가장 커요. 지금 회비가 지부에서 회비를 걷어서 본부로 오고 이러는데 이 회비 제도가 변경이 되면은 각 지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본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 전국 규모로 하게 되니까 마치 대통령 선거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개혁하자고 계속 떠들면서도 개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문제가 거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우리 그 남궁원 서양아님께서는 그 아트원 TV도 좀 맡고 계시면서 대표로 계시죠. 예. 이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뭐 그런 원인이 충분히 있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요즘 그 정치판을 보는 재판이 우리 한국미협입니다. 회비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철저하게 관리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거는 그 양심적인 그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요즘은 당선되고 보자는 게 답이에요. 한 번 나와서 안 되면 두 번 해야 되고. 이런 그 반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거의 한 번 나와서 되지 않고 꼭 두 번 나와야 되잖아요. 근래에는 전부 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명예직이고 한데 크게 없는데도 그런다 이거지. 지도자가 미술인들을 위한 그런 지도자의 선거가 아니고 이권에 관한 이것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판을 닮아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건데 박명인 평론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크쇼 때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미루었는데 이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공모전 비리하고 직책이라는 걸 팔아먹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 미협을 이렇게 파행을 이끌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얘기한 것이 장애인 예술단체 내가 심사를 7번 하고 심사위원장을 2번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거기는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단법인 단체들이 많은데 미술단체들이 지금 서울시나 문광부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일반 단체들이. 근데 미술협회가 왜 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단체가 왜 정부 돈을 못 받느냐. 이건 못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미협에서 자체에서 받지를 않은 겁니다. 정부에서 한국미협이 자금 지원해달라는데 안 하겠습니까? 일반 사단법인 단체도 해주고 있는데 그건 미협이 자체에서 거부를 했는데 내가 장애단체 그걸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는 문광부에서 사무관이 종일 심사 끝날 때까지 배석을 합니다. 점심도 같이 먹어가면서 같이 배석을 하고 일일이 그 지원 받은 돈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문광부에. 근데 미협에서 미술대전 공모전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문광부에서 나와서 배석을 하고 일일이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상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간섭을 받게 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감사 문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거부해온 겁니다. 비리를 스스로 조장하기 위해서 거부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 소견이 그렇고, 또 하나는 세상 천지 직책을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난번 재판에서 그 정관의 이사가 64명인데 1934명이 잘못됐다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요. 근데 어떤 후보는 1934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뭐 저 전람회 축사하라니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들리는 말은 3,000명이 넘는 말도 내가 들었어요. 진짜인지 그건 모르는데 1934명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미협이 지금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저 공모전 상을 팔아먹는 거하고 직책 팔아먹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미협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미협 그러면은 비전공 아줌마 협회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대 나오고 정규 공부 전문 공부한 사람들은 미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미협이 해주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은 비전문적인 비전공자하고 내셀 게 없으니까 미협에 어떻게든지 뭐 위원장, 이사, 심지어는 부이사장까지 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책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미협이 돼버렸고, 미협은 아줌마들한테 돈 빨아먹는 하마가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이 잘못된 관행이 돼버려서 미협이 오늘날 이렇게 점점 좀 비리가 그러면은 그 비대해졌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미협은 존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법적으로도 불거졌는데 또 이게 계속된다면 미협이 존속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개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 말씀은 뭐 항상 그 박명희 평론가님께서 그 개혁이 좀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또 한국미술협회가 앞으로 참 큰 변화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로 나가기 위한 그 바람으로 저는 공론장에서도 누차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그 한국미협과 같은 국내 큰 기관이 국제화 전략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궁원 서양관님. 한국미협이 존재 가치가 없어서 그렇죠. 존재 가치가 없어요. 뭐 우리 현재 미협에 가입된 인원이 한 4, 5만 명? 네. 뭐 그런가요? 네. 그럼 그 중에 작가다운 작가가 과연 몇 프로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다 이사장을 하기 위한 그 이두식 그 이사장 이후에 아마 일인 것 같긴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급해서 회원 모집해서 이 미협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회원을 다 회원이라고 한 것이 회원 자격의 심사의 문제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미협 회원이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사라도 하나 차지하면 어디 명함 보면 어디 이사다, 뭐 분과위원장이다. 그럼 이사, 분과위원장이 수백 명씩 돼요. 이는 악순환이 걸치셔서 그런 것이고, 한국미협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 미술단체가 한국미협이 아주 제일 그렇고, 다른 단체, 다른 그 유관단체가 한 100여 개 이상 되잖아요. 산하단체가. 거기도 몇 개를 빼놓고는 한 10% 이내가 될까요? 운영되는 데고, 나머지는 거기도 똑같이 아줌마 부대들만 데려다가 해요. 그건 뭐냐?
돈 잘 내는 건 아줌마 부대들이에요. 작가들은 돈 안 내려고 그래요. 그냥 더부살이로 사는 거예요. 한국미협도 그렇고 우리나라 미술 단체 조직 자체가 다 그래요. 우리 그 남궁원 서양화 작가님께서는 우리 한국미협이 거대 기관이지만 국제화 전략에 취약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좀 약세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아주 그 전략적인 전문가, 예술적 전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해졌고 이제 그 약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질문이 결국은 우리 그 한국 예술가들의 뼈아픈 현실감들 그렇죠. 그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서 또 다른 그 우리 논제들에서 이와 같은 얘기들이 꾸준히 진행되니까 다음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입장에서 협회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좀 이 비평가 입장에서 이거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네. 왜 중대하냐 하면은 비평가들은 비리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 자기 명예도 있고 명분이 있어서 비평가가 어떻게 공모전 비리에 참여를 하고 직접 팔아먹는 비리에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미협 자체가 이게 비리의 원흉이 된 것이 전부 그 아마추어 집단을 끼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앞으로 이게 비리의 원흉이 되는 것이 지금 서양화 구상, 민화, 서예. 왜냐면 민화, 서예라는 건 대학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게 인맥 구조거든요. 그리고 문이나 뭐 이게 저 제3지대가 전부 이 비리의 원흉이 되고 있는데 진짜 서양화를 정규 과정을 거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협에 많지가 않아요. 나이도 평균 연령이 65세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사장 선거를 하고 그걸 차지하려면은 그런 사람이 타겟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가 이런 일에 개입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좀 조금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쩜 두 분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이 될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평가 입장에서 협회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뭐 결국 나왔던 얘기 말씀이 새롭게 이제 미협이 이제 구성됐을 때 그동안 비평가적 측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면 밑에 이제 있었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또 비평적 구실과 그 역할 자체가 이제 좀 드러나서 양성화되기를 바라는 어떤 입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좀 밝은 쪽으로 좀 얘기를 좀 진행해서 앞으로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개혁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의지의 마음이거든요. 네, 발전하는 방향. 네, 그래서 이제 발전된다라고 우리가 좋게 인식을 하면서 이게 미래에 대한 제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미술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또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박명희 평론가님. 예, 제가 아까 잠깐 평균 연령 65세라고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뭐가냐면 미술대학을 나와서 미협에 들어오는데 3번 전시회를 해야만 가입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미협 총회 때 발의를 해가지고 미대 나오면은 다 가입을 시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안 돼서 다음 해도 또 열변을 토해서 그게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협에 젊은 사람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도 고사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 당시에 심지어는 내가 선화예중단의 손녀딸 그림을 보이면서 이사들 이만큼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하고 소리를 질러니까 개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예중 예고 나오고 미술대학 나오면 벌써 10년 이상 그 전문 공부를 하는데 아줌마들은 개인 사사 받아서 되는데 미대 그렇게 나온 사람들 3번 전람회 경력이 있어야 된다면 이게 뭐 부르주아 단체도 아니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변을 토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입회비 면제해주고 뭐 특혜를 줘가지고 그래서 미대생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문제는 미협이 살아나려면은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첫째가 그거고 둘째로는 아까 두 번째 항목에서 얘기했듯이 비리가 없어져야지
청렴 결백한 단체가 돼야, 깨끗한 단체가 돼야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신뢰를 가지고. 예, 보세요. 공모전에 젊은 사람 하나도 안 내고 그 비전공자들만 내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상을 탔다라는 그 캐리어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미대생들이 왜 해요? 미술계는 공모 비리라는 게 다 그 아까 난공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심사위원이 가리킨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야, 너 이번에 특사 내줄 테니까 얼마 내. 이런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오려면은 공모 비리가 정부 돈으로 운영을 해도 대통령상 총리상이라는 그 명칭도 못 받아요. 정부에서 해주질 않아서. 깨끗하게 구조적인 거를 백지화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러이러해서 미협이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은 이런 게 불식될 것입니다 라고 요청해서 정부 돈 가지고 공모전을 하고, 원래 정부에서 공모전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직책을 왜 팔아먹습니까? 직책을. 그 직책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책은 하기 전에 자격에 의해서 직책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미협을 위해서 부이사장을 할 자격이 있다. 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 이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이사회 할 때 나와서 미술협회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격 요건에서 해야지. 네. 돈 받기 위해서 직책을 준다?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개혁이 안 되면요, 미술계는 앞으로 어두워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마무리를 네. 그 말씀으로. 그럼 우리 남건 서양화 작가님. 저는 이제 뭐 앞에서 우리 박 평론가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미협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자격이 1부, 2부 뭐 리그처럼 그렇게는 뭐 당장 못 하더라도 심사 자체를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해야 되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아주 엄격한 평론가나 다 구성해서 뭘 하느냐면 예술가, 화가 자격을 주는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가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작가 등록 돼 있나요? 없잖아요. 안 돼 있지. 예. 그럼 작가 등록이 되면 작가로서 엄격한 심사하고 작가 등록이 되면 코로나 때 실업급여가 나와요. 실업급여가 나온다고요. 중국도 그렇고. 네. 그러면 중국도 그렇다고, 파리는 제가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술원 회원되면 죽을 때까지 얼마씩 매달 나온다는 것처럼 작가로서 등록을 이미 한국미협이 다 썩었지만 모두가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작가를 등록을, 올해는 10%, 20% 어떤 단계적으로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충분하게 양심을 걸고 그 작가 등록을 국가에다 해야 돼요. 그럼 첫 해에는 국가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금방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엔 얼마 안 주더라도 일단 등록제가 돼야 내가 작가가 어디 가서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 죽었다, 다쳤다. 그럼 그 나름대로의 또 보험금 계산 방법도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작가 등록이 돼야 작가로서 떳떳하고 화가로서 명함을 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절실해야 되는데, 절실한데 그런 거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내용을 또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미협 체제에서도 그 예술가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수해보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제 탐구해보고, 그래서 예술가들의 자질에 대한 어떤 다시 공정성을 확보한다면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예술가들과 서로 또 잘 콜라보가 되고 또 좋은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희망에 관련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을 여기까지 여러 가지 담론들을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항상 매번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다 사실은 관계망처럼 얽혀 있어요. 막상 한 문제 거기에 정답 하나 낸다는 것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뭐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이 직선제는 없애야 돼요. 제도 자체는 좋은데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져. 그럼 몇 억 히트 내면요. 또 한 번, 네? 10몇 억, 10억 히트를 내. 그럼 뭐 데이터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한 10억 든다니까. 그럼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다음에 나가면 두 번 20억이에요. 20억을 내 돈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냥 쓰고 뭐 직책 팔지 말고 그냥 딱딱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화가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직선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꼭 되고 싶어요. 청년 결백해야 되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미협의 수장이 됐으면 한국미술협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서 정말 국제적인 미술단체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 들인 만큼 빼먹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두 분 말씀의 끝부분에 해주셨던 말씀을 인사 겸 또 한국미협이 잘 되길 바라는 어떤 그런 또 충정의 마음으로 또 마지막 말씀 해주신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마음 또 아낌없는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정론을 또 열어주신 박명희 평론가 선생님과 남궁원 서양화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대화는 단지 제도 개혁을 넘어서 예술가가 스스로 또 어떻게 조직해 나가는가에 관한 깊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평론가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새로운 또 미협이 탄생하면서 존재론적 이유 그리고 또 리더십에 있어서 윤리적인 구조 또 우리 작가들과 감상자 또 평론가 선생님 또 미술의 여러 또 언론적인 부분에 있는 모든 이런 문화 관계망들이 한꺼번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길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크쇼에서도 예술적인 책임과 사회적 공론을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